선급금이란 말이 있어. 선급금. 선금을 지급한 거죠. 한마디로 계약금을 지급한 겁니다. 상품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 그럼 계약금 줬어요? 약속 날짜 되면 야, 너 지난번 계약금 줬으니까 물건 내놔. 아니 와서 서비스 제공해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란 얘기야.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 이 해설은 조금 약간 제가 불어 이렇게 써놨는데,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모든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유형자산이 완성되기 전에 지급한 일체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데, 학습 편의상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건축에 의한 자산, 예를 들면 건물인데 건물의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다른 걸 사오기 위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줬으면 선급금이고,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고,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투자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부동산. 뭐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이 뭐예요? 건물, 토지 이걸 말하는 거죠. 이때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뭐예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유형자산, 즉 건물이나 토지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건물이나 토지를 사왔는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단기간 내 판매를 목적으로 사왔어. 판매를 목적으로. 그땐 그냥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어머, 재고자산 중에 상품이에요? 제품이에요? 따질 필요 없어요. 시험은 정확히 재고자산. 왜냐하면 기업에 따라 용어, 계정 과목을 달리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를 단기간 내 판매를 목적으로 샀으면 재고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샀으면 유형자산. 그런데 다른 목적은 결론 두 가지죠.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서. 이럴 땐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도 아니고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환제품 회수권 안 나와요. 그냥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다. 이 정도만 여기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리 좀 외워둡시다. 우리가 나중에 금융자산을 사왔을 때 금융자산 그냥 대표적으로 주식 또는 사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금융자산을 사왔을 때는 회계 처리가 무조건 셋 중에 하나예요. FV, PL, FV, OCI, AC. 금융자산 사왔다. 셋 중에 하나. FV, PL, FV, OCI, AC.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에 약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요거는 약자가 출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FV, PL이 뭐냐 그러면 당기손익, 즉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약자예요. 어떨 때 이렇게 처리하느냐? 그건 뒤에서 배우기라고 그냥 외우자고요. 주식이나 사채를 사왔다. 셋 중에 하나. FV, PL, FV, OCI, AC. FV, PL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약자. 자, FV, OCI,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약자. AC,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약자. 그리고 휴식 시간,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 연습 좀 해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토지를 사왔어. 사올 때 취득 원가, 사올 때 금액이란 뜻인데, 취득 원가가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토지 10만 평을 90년 전에 샀어요. 얼마에 샀는가? 100만 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바가지 쓰고 샀어요. 얘 전설의 고향이 나오고 뭐 귀신 나오고 막 이런 땅이에요. 돈 주고 가져가라도 안 사는 걸 10만 평을 내가 100만 원 주고 샀어. 이것이 요즘 시세가 얼마냐? 한 10조 원쯤 가. 아직 안 팔고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100만 원에 산 땅이 요즘 시세가 10조 원이다. 나중에 재무상태표라는 걸 설명드릴 때 이 재무상태표에는 토지 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써야 하는가 10조 원이라고 써야 하는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얼마가 맞을까요? 정답 100만 원이라고 써도 되고 10조 원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거는 기업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저 뒤에서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들을 겁니다. 사올 때 금액을 계속 쓰는 게 원가 모형. 요즘 시세로 쓰는 게 재평가 모형이에요. 아, 이 사람아 이런 게 어딨어. 내가 지금까지 회계를 몇십 년을 했는데. 물론 사실은 이런 건 없어요. 옛날에는 국제회계 기준이 생기기 전에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었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재평가 모형이라는 건 인정을 안 하지만 유형자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했을 때 이땐 자산 재평가법에 의해서 즉 30%를 말했었는데 아주 옛날 얘기예요. 30% 이상 올라갔을 때는 금액을 고쳐줬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렇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유형자산의 금액을 쓸 땐 100만 원이라고 써도 되고 10조 원이라고 써도 돼. 그러면 주식이나 사채 같은 거는 어떻게 쓰느냐? 당기손익 공장가치로 측정하라는 얘기는 장부에다 공장가치로 적어라 이 뜻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공장가치로 측정하라. 장부에다 공장가치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삼각구 원가로 적어라. 삼각구 원가로 측정하라는 얘기는 장부에다 삼각구 원가로 적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FVPL이 뭐냐라고 물으면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인 금융자산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자산이 뭐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인 금융자산이에요. 삼각구 원가 측정자산이 뭐냐? 삼각구 원가가 장부금액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자산이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이란 얘기예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자산이 뭐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란 얘기예요. 삼각구 원가 측정자산은 장부금액이 삼각구 원가라는 얘기예요. 저 자식은 아니 얘랑 똑같네? 차이점이 있다면 장부금액을 이렇게 공정가치로 적다 보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뒤에서 배울 거예요. 평가이익, 평가손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휴식 시간 되면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뒤에서 배울 건데 미리 익숙해지자는 뜻이에요. 주식이나 사채와 같은 금융자산을 사왔다. 회계 처리는 FVPL, FVOCI, AC. 이때 FVPL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 연습.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 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게 FVPL이야. FVOCI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다시 한번 다음 시간 되기 전에 기억할 거. FVPL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이다. FVOCI는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이다. 삼각구 원가 측정자산은 삼각구 원가가 장부금액이다. 굳이 얘네 두 개 정의 차이를 볼 것 같으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자산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렇게 대답하시면 완벽하고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자산이 뭔가요? 그러면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렇게 대답하는 연습
다음 차시 넘어가기 전에 연습해 보시고요. 사실은 이 시간의 핵심은요, 자산의 정의, 자산의 특징, 그리고 자산의 분류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산의 정의와 특징은 장기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고요. 자산의 분류는 당장 다음 강의를 넘어가기 전엔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자산이구나. 추가로 기억할 것, 상품, 제품, 원재료는 재고자산,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런 걸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이 시간의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